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자, 지금 평양이 아주 위험한 상황 같습니다. 폭풍 전야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폭동 진압 부대를 긴급 창설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호위사령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위사령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호위사령부 내 직할로 폭동 진압 부대,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런 부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쫄리면 이런 짓까지 하겠느냐. 그럼 지금 도대체 북한은 어떤 상황이냐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 주민, 이 엘리트들조차 학수고대했던 특별 공급의 무산입니다. 자, 지금 평양에 배급이 중단된 지 꽤 오래되었죠. 자, 그러면 배급이 중단되는 게 그게 뭐라고? 북한은 말이죠. 전 국민이, 전 인민이 공무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래서 공무원에게 우리 국가가 월급을 안 주면은 시, 군, 구, 정부 돌아가겠습니까? 일을 못하죠. 월급을 줘야 되죠. 그런데 북한은 공산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전 인민이 국가의 월급을, 배급을 받고 생활해야 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평양에서조차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특히 평양 시민들이 2월 16일 그 광명성절, 즉 김정일 생일, 그때 되면 그때 뭔가 좀 나오니까 작년에 정말 어렵다 해도 작년에 그래도 기름, 식용유, 그리고 설탕 이런 거 좀 줬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좀 주겠지. 그러면은 정말 숨통이라도 좀 트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급이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데일리 NK가 지난주에 보도를 했어요. 북한 당국이 코로나 경제난의 최대 명절인 김정일 생일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공급했다. 이번 선물은 뭐라도 줘야 한다라는 절박감에 7세 이하 어린이 한정으로 공급되었는데 올해 선물은 지난해보다 매우 초라해서 주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번 공급에는 사탕 1봉지, 과자 2봉지, 콩알사탕 1봉지, 입살강정 2개와 연필,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구, 중성필, 원주필, 연필깎개, 필갑, 자, 학용폭각들이 들어있다. 당국은 선물에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주민들은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선전만 하고 공급은 못 준다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며 자급자족 하더니 진짜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았다 라고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평양 시민, 일반 북한 주민 전체에게 준 게 아니고 평양 시민들에게는 줬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못 주고 학생들에게도 못 주고 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만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사탕 1봉지, 과자 2봉지, 우리로 치면 과자 한 1,000원짜리 과자 2봉지, 사탕 1봉지, 콩알 사탕 1봉지. 자, 그리고 이제 연필깎이, 중성필, 원주필, 이런 각도계 이런 것들, 들어있는 학용품 세트, 조그만 거, 이런 거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밀가루 한 포대, 기름 한 종지, 이거 안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우리 자력경생 자급자족 하더니 진짜 우리 인민들에게 스스로 자급자족해라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국가가 당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당에 충성을 하는 것인데 당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충성이야? 이런 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양에서조차 이 시민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민들 뿐이겠습니까? 시민들 아니죠. 이제는 외교관들, 제가 러시아 대사관 지금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끼리 물물교환 해먹고 살고 있다라는 것, 디펜스 브리핑, 시큐리티 뉴스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러시아 대사관이라고 하면 북한에 들어가 있는 해외 공간 중에서, 제외 공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2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중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그런데 그 러시아 대사관이 2월 9일 날 보도를 했었고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평양에서 밀가루,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고 옷과 신발도 없어 대사관 직원들이 물물 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최강대국인 러시아조차도.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 자, 체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월 16일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에도 평양에 남아 공간을 운영해왔던 유럽연합 4개국 중에 한 곳인 체코가 이달 대사관 운영을 임시 중단했으며 체코 당국은 북한의 국경 봉쇄와 관련된 물류 문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운영 중단 배경을 밝혔다. 자, 이후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런데 다 떠나고 그나마 4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체코가 이제는 대사관 문 닫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 영구 폐쇄는 아니고 일단 여기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본국으로 좀 돌아갔다가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면 돌아오겠다 이겁니다. 러시아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끼리 물물교환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고 체코는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해서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외교관들도 이러니 일반 시민들, 인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미취학 어린이, 7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만 말도 안 되는 요만큼의 선물을 주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이 주신 거다. 이 뭐 경애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걱정되죠. 그래서 간부들에게 호통을 치며 경제부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렇지만 때는 늦었죠. 경제라는 게 야 오늘부터 잘해봐 한다고 이게 오늘부터 잘 됩니까? 물결이죠, 물결. 그래서 여기서 물결을 치면 저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한참을 갑니다. 그래서 이 물결을 스탑을 시켜도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 물길을 바꾸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물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호통을 친다고 이게 뭐 갑자기 상황이 호전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뭐라도 해야죠. 쇼를 해야죠. 왜? 자기에게 그 칼날이, 자기에게 그 원성의 표적이 오면 안 되니까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 보셨을 거예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 김정은은 상기된 얼굴로 여러 차례 삿대질을 하며 간부들을 질책했다. 권력서열 3위 조영원 노동당 비서는 경제부장 김두일을 세워놓고 호통을 쳤다. 이 자리 직후 노동당 경제부장은 오수용으로 교체되었다. 지난달 당대회에서 경제부장으로 임명된 김두일이 한 달 만에 경질된 것이다. 당대회 전원회의에서 한 달 된 경제부장을 우리로 치면 뭐 재정경제부장,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한 달 됐는데 야 너 똑바로 안 해 하고는 삿대질하고 조영원이도 세워놓고 삿대질하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김정은만 화난 게 아니고 여기는 주석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저놈이 잘못한 거야. 김정은이가 아니고 조영원이가 김두일에게 삿대질하고 호통을 치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선전선동부에서 검열을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영원이라는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것의 잘못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김두일이야, 김두일이. 그러고 이제 김두일이 날리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오수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뭐 희생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김두일 앞으로 수용소 가서 어떤 최후를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불행한 일을 당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를 할 때 김정은이가 무조건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해 라고 계속 무조건을 주창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 자, 분명히 자신이 1월 달에 했던 전원회의에서 당 군수공업 분야에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체계를 선진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군수공업 분야를 핵심적으로 키워라 라고 해서 그 부분에 전력이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은 전력 사정이 안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전력 사정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전력이 못 가죠. 그랬더니 이렇게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무기체계 개선시켜 해서 무기체계 개선했더니 다른 지역으로 비료공장 또는 뭐 생필품 공장 전기가 못 가죠. 생산 안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군수공업 좀 중단하고 민생 부분으로 전력을 돌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해. 저것도 무조건 해. 건물도 세워. 무조건 세워.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당 군수공업 분야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야단맞고 처벌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켜보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못하는 다른 분야도 능력 없다고 처벌받고 해도 처벌받고 안 해도 처벌받고. 왜? 무조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모르겠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도 처벌받을 것 같으면은 처벌은 받기 싫어.
모르겠다가 아니죠. 무조건 처벌해버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누리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것들이 무조건 내가 한 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 싶겠구나 라고 느끼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믿죠. 그래서 옥상옥을 계속 설치를 합니다. 작년에 군정 지도부를 만들어서 이 군의 간부들 전체를 감시할 수 없으니까, 왜? 배급을 줄 수 없으니 어떻게 그 많은 간부, 장교 다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장교 밑에 뭐 부사관 다 움직이는 거, 장군들이 움직이니까 이제는 소수의 조직을 해서 장군들만 감시하자 해서 장군들만 감시하는 군정 지도부라는 걸 만들었죠. 자, 이것도 또 불안해. 자, 군대만 그거냐? 야, 지금 제스민 혁명,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나발리 때문에 시위 일어나고, 미얀마, 야, 여기에서 막 쿠데타 또 시위 일어나고, 자,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노동당 당원들, 당 간부들도 감시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것만 또 했어도 안 돼. 막 민주화 시위, 미얀마, 러시아 이 보니까 야, 시민들, 인민들도 감시해야 되겠어. 기존에 감시기구 있는데 추가로 또 규율조사부, 행정부, 법무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조직 지도부에 짝짝짝짝 넣어가지고 또 이제 노동당 간부들 그리고 인민들을 막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평양 쪽으로 들어오고 또 자신이 있는 자신의 핵심적인 이동 공간, 사무 공간, 거주 공간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무엇도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중앙집중식 원격 조정 출입문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완전히 요새를 만드는 것이죠. 왜냐? 저기 위병이 있는 저놈이 통과시켜주면 안 되니까 자기 좀 안다고 또 뇌물 받아먹고 아주 위험한 자를 통과시켜줘 버리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체증해서 딱 기록에 남고 어떤 차가 들어왔는지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전부 기록에 남고, 그래서 이 문의 열고 닫음을 오픈 클로즈를 전부 중앙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걱정되니까 어떤 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데일리 NK가 또 보도를 해줬죠. 북한이 평양시 주요 요충지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자동 차단문 시설을 설치했다. 이 차단문은 철승 무역 합작 회사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주요 부대와 시설에 설치되었으며 20m 밖에서도 위조 번호나 미등록 번호 차량을 식별해 선제적 차단이 가능하다. 걱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뭐 우리도 뭐 원격도 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시위 진압부대, 폭동 진압부대를 창설했다는 거예요. 아니, 공산사회주의에서 시위가 있어서 됩니까? 지상낙원인데. 그런데 시위 진압부대를 창설했죠. 2월 24일 데일리 NK가 최신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중순 시위 진압 임무를 띈 호위 부대를 별도로 창설했다. 이 같은 새로운 부대 신규 창설은 노동당 제8차 대회 직후에 최고사령관 명의로 하달되었으며 호위사령부 주도로 전체 부대원 가운데 우수전투원과 지휘관, 명사수 900여 명이 선발되어 제41대대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시위 진압 호위부대에 편입되었다. 제41대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세동에 있고 호위사령관의 직접 지시를 받으며 자동화기, 시위 진압용 방호복, 방탄모, 방패, 저격소총 등 시식 무기와 장구류를 공급받았다. 명맥상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시위 진압 부대 창설은 아이러니하다. 경제난에 따른 민심 위반을 감지한 당국이 최고 존엄의 성세를 지키는 방패로 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최고 존엄의 성세, 요새죠. 성과 요새. 그래서 김정은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900명의 아주 특수부대로 구성이 된 완전 엘리트 부대를 창설해서 호위사령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최고의 장비를 주어서 지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난 2020년 열병식, 10월 10일 열병식 때, 그리고 또 2021년 1월 열병식 때 봤던 쟤들은 뭐지? 시위 진압부대인데? 라고 했던 그 부대. 바로 흑복을 입고 있었죠. 우리가 치면 707 대대처럼 특전사의 707 대대 흑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대테러 부대들 다 흑복 입고 있죠. 얘들이 바로 41대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41대대의 무장을 보면 지금 이 헬멧은 방석모죠. 돌이 날아와도
얼굴이 다치지 않게끔 하는 이 방석모, 그리고 방검복 이런 거 있고, 여기에 이 총은 AK를 카빈 스타일로 짧게 단축으로 만들어서 이 시가전에 유리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다 헬리컬 탄창 붙였어요. 우리 K2 소총에 20발들이 탄창 또는 최대 30발들이 탄창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 내부를 까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추측으로는 70발에서 100발 정도의 탄약이 헬리컬, 즉 나선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대형 탄창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갈길 수 있는, 그야말로 시체말로 갈길 수 있는, 그래서 화력으로 이 경보병들이 지금 화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기 위해서 북한군 특수부대들 대부분 이렇게 헬리컬 탄창이란 걸 써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재밍이 잘 됩니다. 재밍 되면 대박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가슴팍에 전부 다 이렇게 단검을 한 개씩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전에서도 이제 이 단검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적이 누굽니까? 자기네들 인민 아닙니까? 자기네들 국민이에요. 국민을 그냥 찔러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단검까지 전부 다 차고 있는 이런 부대들, 그리고 개인 통신장구 다 지금 실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김정은을 호위하는 시위 폭동 진압 전문 부대인 41대대였던 겁니다. 900명. 그러니까 대대라기보다는 거의 연대에 가까운 대대 플러스급의 그런 대형 부대죠. 이런 것들을 평양에 딱 배치해놓고 호위사령관이 직접 통제하는, 그래서 전투하는 호위부대가 아니고 시위만을 전문적으로 막아내는 이런 부대를 만들었다. 이제 시위가 걱정되는 거죠. 미얀마 시위 일어나고, 제스민 혁명 보고, 야 러시아도 시위 일어나네 보고, 중국에 허구한날 시위하고, 이런 거 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란에도 시위하고, 야 이 큰일 났구나. 내가 저런 식으로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런 걸 만듭니다. 왜? 지은 죄가 워낙 많고 인민들에게, 공무원 사회인데, 전체가 전 인민이 공무원 사회인데 월급 못 준 지 오래됐는데 뭐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방아쇠만 당기면 무너질 판이 되었죠. 그런데 방아쇠를 못 당기게 사력을 다하는 남과 북입니다. 왜? 최고 존엄님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스스로 이 RFA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각 지역별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공개 비난, 그리고 처형 소식 전파를 위해 유선 방송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했다 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선 방송을 강화하는 게 뭐냐, 원래 TV라고 하는 게 무선입니다. 우리 공중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지붕 위에다가 안테나 세워놓고 안테나 막 돌리고 했지 않습니까? 무선이니까. 그런데 그게 뭐 화질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다 유선, 케이블, 그리고 이제는 뭐 인터넷 TV까지 이렇게 나와서 작동을 하는데, 무선으로 보니까 이 방송이 우리 어릴 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뭐 이렇게 좀 안테나 좀 돌리고 하면은 그 부산에 하야이리아 부대라고 미군 부대 있어요. 그 방송 잘 나옵니다. 부산에 있으니까 그 방송국이. 그리고 또 안테나 좀 돌리고 하면 일본 방송이 나와요. 일본 방송. 왜냐? 일본하고 부산하고 크게 멀지 않으니까 일본 방송에 나와요. 일본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저희들은 부산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도 일본 방송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안테나를 잘 돌리면. 마찬가지로 북한도 안테나 잘 돌리면 중국 방송 들어올 수 있고 한국 방송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북한 당국은 TV, 라디오 등의 안테나를 전부 납땜해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북한 방송만 볼 수 있게끔, 못 돌리게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당할 수만 있습니까? 또 납땜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또 그것을 헤쳐나가서 외부의 방송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제 무선 전부 다 없애자 해서 케이블 방송, 즉 유선 방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선 방송국에서 다른 방송 채널을 넣어주지 않으면 못 보니까, 무선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비용과 전기, 비용 많이 드니까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야, 무선 이거 빨리 유선으로 다 바꿔. 왜? 지금 뭐 러시아에 시위 일어나고 미얀마 시위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안 되니까 빨리 유선으로 돈 들어도 돼. 다 바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참 작년 말에 있었던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즉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죠. 여기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해당 법안을 12월 14일 강제 강행 처리했죠. 이렇게 최고 존엄님의 안위를 위해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완전히 지금 결사옹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남북의 결사옹위 상황이 우리 한반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냐. 정말 치욕스럽게도 세계 무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2월 23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이사들, 각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성토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 대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인권을 때문에 제재를 하면은 이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권 상황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대표가. 왜? 최고 존엄님을 결사옹위해야 되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조금만 놔두면 그냥 자빠지게 생겼는데 자기가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폭동 진압부대까지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이거 폭동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통제하고 외부 유입 정보를 통제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려는 것을 그냥 온몸을 던져서 뜯어말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말이 됩니까? 통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거꾸로 가는 저런 나쁜 이중인격자들 바꿔야 되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